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에도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소외 이웃을 발굴하고 돕기 위해 한국교회와 비영리재단이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여름 더위를 식히며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 교역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군선교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로잔 대회의 준비 모임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노력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돕는 일을 위해 교계와 재단이 협력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소득 인정액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2만 가구에 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여파로 한부모나 미혼모, 저소득 등의 위기 가정은 만성적인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복지 전문 비영리 재단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한 섬김 사역에 나섰습니다. 22년간 장애우와 독거노인, 외국인 등 소외 이웃을 찾아가 봉사해온 한국중앙교회는 최근 이랜드 재단과 손잡고 위기가정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4월에 모인 고난주간 특별 헌금 5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단은 교회 헌금만큼 추가 지원해 총 1억 원이 사회 약자 돕기에 쓰이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있는 이랜드 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은 이랜드 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재단은 지난 37년간 전국 16곳에 거점을 두고 9개 지역의 사회 약자를 파악하는 현장 간사를 배치해 위기 가정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분당 우리교회, 광염교회 등 지역 교회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생필품과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재단이 갖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 위기가정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현재 의뢰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 성도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함께 전달하면서 이제 가정 방문을 실시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을 살피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면서 위로를 함께 하는 역할들을 이랜드 재단 측은 각 지역교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 학교와 가정에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하는 학년기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는 협약을 통해 기부금을 약정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재단 측은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역만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아십니까? 6.25 전쟁 당시 자유를 수호하란 황제의 명을 받아 파병된 6,037명의 강류 부대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253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영웅들이지만 고국에서 가난한 삶을 보낸 이들은 이제 86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에 국내 한 NGO 단체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남은 이들과 후손들을 초청한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맞춰 경례를 하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모습. 70여 년 전 목숨을 바쳐 지킨 이곳을 여전히 제2의 조국이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16개 연합 참전국 중 유일한 아프리카군이었던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 초전박살이란 이름의 뜻대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자신들의 봉급을 모아 보육원을 설립해 고아들을 거두기도 한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공산주의 정권이 집권한 조국은 이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난한 삶을 보낸 참전용사들, 시간이 지나 현재 생존한 이들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차례라며 몇 년 전부터 여러 한국 단체들은 참전용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내 NGO 따뜻한 하루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과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주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오신 두 분의 참전용사 어르신들 비롯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모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찾은 타데세 월드메드흔 중사와 벨라체우와 선임하사,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연을 맺은 과거의 부대원을 만나 감격의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은 것은 아닌지 주최 측의 우려에도 발전한 한국을 보니 이들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발전한 한국을 보니까 매우 기쁘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선조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 후손들 역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도 하며 한국 단체 소속으로 참전용사 지원 사업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사이에 양국의 돈을 주고 싶고요. 에티오피아도 나중에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게 제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하루 에티오피아 지부 하옥선 지부장에 따르면 남아있는 참전용사는 현재 86명. 그마저도 매주 생존한 이들의 수가 달라질 정도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70여 년 전 이름 모를 나라를 위해 평생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 이들이 남은 하루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단체들은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요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저녁의 야외 공연이 생각나는데요. 문화예술 영역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가 21일 남산 서울타워에서 낭만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백석예대 실용음악과 교수의 지도 아래 9명의 학생들이 마련한 여름맞이 공연이었습니다. 지도교수 장시온 교수는 학생들이 이번 버스킹을 통해 무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대중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대중들이 많이 하는 곡으로 선곡을 했어요. 이 좋은 장소와 또 이 좋은 날씨와 저희가 어울리는 행복한 노래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힐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날 공연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로 시민들은 물론 남산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다 함께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2달간 15곡을 준비해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가수를 꿈꾸고 있는 재학생 정희진 씨는 오랜만에 서는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쓸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무대라 좀 잘 해야겠다는 부담이랑 좀 긴장이 좀 많이 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피드백도 오고 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머님들이 쳐다봐 주셔서 그 기억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백석예대는 올해 처음 진행한 남산 서울타워 버스킹 공연에 관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백석예대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석예대는 오는 24일 남산 서울타워에서 실용댄스과 학생들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군대 내의 사역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 교역자회는 군선교 현장에서 답을 찾다란 제목으로 군선교 정책 포럼을 21일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군선교 사역 전문가들이 모여 지금까지 연구한 메타처치와 소그룹 모임 등 군대 내 복음을 전파할 방법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회 회장인 배홍석 목사는
군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최고의 청년 선교 현장이라며 현장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로잔대회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5일간 미국 뉴욕에서도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선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제 로잔운동 마이클 오 대표는 로잔운동은 세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쌓는 네트워크를 갖는 것으로 출발했다며 로잔 언약과 로잔 선언 등이 세계 선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대표인 이재훈 목사는 로잔운동은 초교파적이고 복음적인 운동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유일한 사역이라며 미주 한인교회도 선교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로잔운동은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WCC에 반대해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 목사 등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한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고 주선의 장신대 명예교수의 장례 예식이 22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주선의 교수는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나 1948년 월남 후 1950년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뉴욕 성서신학교, 뉴욕 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마쳤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독교 교육학자로 숭실대와 장신대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은퇴 후엔 탈북 청년을 돌보며 대학 진학을 돕는 등 탈북민들의 대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의심 환자 1명이 방역당국의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21일 신고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로 파악됐습니다. 귀국 후 스스로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한 A씨는 인천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중입니다. 또 다른 의심 환자인 외국인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미세하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2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7.9%로 지난주 대비 4.9%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가 경찰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을 번복해 다시 발표했습니다. 치안감은 경찰 고위 간부로 대통령이 인사를 승인합니다. 경찰청은 21일 처음에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다른 인사 최종안을 재통보했다고 번복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브리핑에서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오른 성능 검증 위성과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22일 새벽 3시 1분께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발사체인 누리호의 궤도 투입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위성입니다. 22일 교신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은 성능 검증 위성으로부터 상세 정보 데이터를 2차례 수신해 분석했으며 위성의 상태와 모든 기능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실용 위성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가 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 규제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21일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밝힌 규제안을 보면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십 년간 총기 규제를 막아온 전미 총기협회 NRA는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주의 헌법 2조 권리 행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면서도 강력범죄를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규제를 반대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관련 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은 높지 않아 올여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전체의 최근 7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8만 3,611명으로 이달 12일 기준 12만 4,729명과 비교하면 일주일여 만에 47%나 증가해 코로나19 환자 급증이 실제 입원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3명이 다쳤다고 21일 현지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항공기에는 1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착륙 도중 항공기 랜딩 기어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랜딩 기어 오작동으로 항공기가 비상 동체 착륙을 시도하면서 마찰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탐사 후발주자인 중국이 미국보다 2년 앞서 화성 암석 시료를 지구에 가져올 것이라고 중국 우주탐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5번째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를 착륙시킨 뒤인 지난해 5월에야 화성 착륙에 처음 성공하며 로버 주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화성에서 탐사 로버를 운영하는 유일한 경쟁국이 됐지만 사실상 화성 탐사를 독점해온 미국에는 한참 뒤처진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학수고대해온 화성 토양 및 암석 시료를 먼저 가져와 분석하게 되면 후발주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장마에 접어들면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한 비는 밤사이 집중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권에서 20에서 50mm, 강원 영동과 경남권에서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30도,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 25도, 제주도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교회와 비영리재단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학교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이 약 40만 명, 가정폭력이나 빈곤 등으로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은 5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기에 놓인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움직인다면 이들이 꿈꾸는 희망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